나는 허도령, 강물이 태극처럼 휘감아 흐르는 연꽃을 닮았다 하여 하회라 불리는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마을 사람들은 내 인품이 뛰어나고 용모가 빼어나다며 칭찬했지만 나는 그저 하회의 평화로운 일상을 사랑하는 평범한 젊은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가 무참히 깨지고 있다. 하회는 본디 아늑하고 고요한 곳이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 강물 위를 부유하는 연잎의 그림자,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로운 곳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의 순결처럼 느끼며 살았다. 특히 마을 사람들의 칭찬 뒤에 늘 따라붙는 달콤한 시선, 촌장님 댁 채연 아가씨의 눈빛은 나의 청춘에 작지 않은 설렘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면 어디든 눈길을 주곤 했다. 멀리서나마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혼자 미소 짓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내가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사실은 그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지극히 사적인 소망 때문이었다. 어느 여름날 마을 잔치가 한창이던 밤이었다. 환하게 밝혀진 등불 아래 마을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흥겹게 놀았다. 나는 북을 치며 흥을 돋우는 청년들 틈에서 채연 아가씨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운 한복을 입고 강가에 홀로 서서 밤하늘의 불꽃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에게 홀린 듯 다가갔다. 채연 아가씨, 다리 참 곱습니다. 아가씨의 고운 얼굴만큼이나요? 평소에는 쉽사리 꺼내지 못할 용기가 그날 밤에는 샘솟았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나를 돌아보았다. 등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별빛이 가득했다. 허도령님,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내 심장을 울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쉬익 소리와 함께 커다란 불꽃 하나가 치솟더니 미처 터지기도 전에 강물로 곤두박질 쳤다.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고 순식간에 어둠이 드리워졌다. 놀란 채연 아가씨가 휘청거리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내 품에 폭 안겼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전해졌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순결을 느끼며 몇 초간 그렇게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곧 다시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환한 빛을 선사했지만 우리의 세상은 이미 그 짧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고 나는 황홀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우리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격렬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괜찮으십니까, 채연 아가씨? 나의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듯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서 조심스럽게 떨어져 나갔지만 그녀의 뺨은 복숭아꽃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날 밤의 불꽃은 하늘에서만 터진 것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불꽃이 터져 올랐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함께 강가를 거닐며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는 나의 마음을 한없이 부드럽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우리의 풋풋한 사랑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채연 아가씨와의 사랑은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나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우리의 사랑은 하회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 가장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작고 소박한 행복은 어느 해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마을을 감싸고 돌던 강물처럼 평화롭던 일상에 흉흉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긴 가뭄은 대지를 목마르게 했고 씨를 뿌린 곡식은 모두 타들어갔다. 밭은 메말라 갈라졌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가축들은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 갔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대신 칭얼거림과 기침소리가 밤마다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이름 모를 돌림병까지 마을을 덮쳤다. 정정하시던 어르신들도 쇠약해지고 천진난만하던 아이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져갔다. 밤이 되면 들려오는 것은 마른 기침소리와 슬픔을 참는 끙끙거림뿐이었다. 채연 아가씨 또한 병마에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지만 그녀의 여린 어깨 위에는 지쳐가는 그림자가 점점 더 깊게 드리워졌다. 그녀의 얼굴은 병색으로 창백해지고 붓던 입술은 하얗게 메말라갔다. 그녀가 홀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며 애쓰는 모습은 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촌장님 댁 사랑채에는 밤마다 마을에 어르신들이 모여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쭈글쭈글한 손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탄식 섞인 목소리는 이미 절망의 골짜기로 향하고 있었다. 큰일 났구먼. 산신령이 노하신 게야. 이러다 마을 사람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게야. 그들의 말 속에는 운명에 대한 체념이 가득했다. 나는 그 탄식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채연 아가씨의 지친 뒷모습과 마을 사람들의 고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더는 이대로 좌시할 수 없었다. 이 마을은 내 삶의 전부였다. 사랑하는 채연 아가씨와 정겨운 이웃들, 그리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 강물과 바람을 지켜야만 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게 이 마을은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니었다. 이곳의 모든 강물 소리, 바람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나의 숨소리 같았다. 내가 사랑하는 채연 아가씨와
이웃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나를 지독히 괴롭혔다.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밤늦도록 잠 못 들고 뒤척이던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별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 신령님이 깃든다고 전해지는 너럭바위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바위의 감촉이 내 절박함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차디찬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빌고 또 빌었다. 신령님, 부디 이하회 마을을 구해주십시오. 이 모든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가뭄과 병마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 몸을 바쳐서라도 따르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줄도 모른 채 기도했다. 차가운 이슬이 옷깃을 적셨고 숲속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지만 나의 의지는 흔들림 없었다. 몸은 극도로 지쳐갔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간절함이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직 마을의 평화와 채연 아가씨의 미소가 다시 이 땅에 피어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새벽녘 나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홀연히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고고한하게 자태를 닮은 모습으로 눈빛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웅장하면서도 귓가에 속삭이는 듯 또렷했다. 너의 정성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허도령아, 너는 마을을 구할 방법을 찾고자 하는구나. 잘 들어라. 산으로 올라가 가장 큰 오리나무를 베어오너라. 그 나무로 12게이탈을 만들면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12게이탈이라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와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엄숙한 경고에 내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러나 탈을 만드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내 모습을 누구에게든 보이는 순간 너의 작업은 중단될 것이며 마을은 영영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노인은 나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내 빛이 되어 사라졌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의 선명함은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마을을 구할 방법이 생겼다니. 동시에 나에게 지워진 무거운 책임감과 경고에 압도당했다.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이 엄중한 근기가 내 어깨를 짓눌렀다. 특히 내가 가장 만나고 싶고 보고 싶던 그녀를 절대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은 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마을의 평화를 위해, 그녀의 미소를 다시 보기 위해 나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둘러 촌장님을 찾아갔다. 내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촌장님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다. 그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촌장님, 제가 마을을 구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누구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내 말에 촌장님의 눈에는 순간 희망의 빛이 스쳤다가 이내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정말로 정말로 미안하네. 허도령. 어쩌다 우리 하회 마을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는 자네만 믿겠네. 나는 촌장님의 눈물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어깨에 얹힌 마을의 운명을 기필코 책임지겠노라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촌장님은 나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떨리는 손에서 전해지는 믿음과 절박함이 나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했다. 촌장님은 분명 이 사실을 딸에게도 전할 터였다. 채연 아가씨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걱정할까? 아니면 나를 이해해 줄까? 차마 확인할 수 없는 그녀의 표정에 대한 상상이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채연 아가씨를 찾아갔다. 그녀의 집 앞에 섰을 때 내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를 만나면 나의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지만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아야만 했다. 그녀는 내가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란 듯 문을 열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반가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허드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왔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나는 애써 차가운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채연 아가씨, 앞으로 한동안 나를 찾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절대 접근하려 하지 마시오. 마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니 부디 내 말을 명심하시오. 나의 말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상처와 혼란이 가득했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를 밀어내는 것이 마을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알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돌아섰다. 그녀의 슬픈 눈빛과 떨리는 입술을 뒤로하고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나의 심장을 후벼 팠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의 사랑을 참고 그녀를 밀어내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마을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도 아팠지만 나는 마을의 운명을 짊어진 자로서 감내해야만 했다. 나는 곧바로 산으로 향했다. 하회 마을 주변에는 오리나무가 지천이었지만 신령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오리나무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숲속을 헤매며 마치 운명처럼 이끌리듯이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다른 나무들과는 확연히 다른 하늘을 찌르듯이 우뚝 솟아 위엄을 자랑하는 나무였다.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를 품고 있는 듯한 웅장한 모습에 나는 경외감을 느꼈다. 아, 바로 저 나무구나.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다. 도끼를 들어 올렸다. 내 모든 힘과 정성을 담아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묵직한 도끼날이 나무에 박힐 때마다 숲에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는 나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낮고 단조로운 벌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나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마침내 나무가 거대한 울림과 함께 쓰러지는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희열을 느꼈다. 쓰러진 오리나무는 그 거대한 몸을 숙여 마치 나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했다. 나는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하회 마을에 그리고 채연 아가씨의 미래가 담긴 신성한 나무였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잠자리에서 일찍 일어났다. 차가운 우물물로 몸을 깨끗이 씻으며 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했다. 대문 밖에는 금줄을 치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이제 외부와의 모든 단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조용한 방 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이 신성한 작업에만 몰두할 시간이었다. 나는 신령님이 내려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나의 고립은 마을을 위함이었고 특히 채연 아가씨를 향한 나의 마음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슬픈 눈빛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도구를 꺼내 베어온 오리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나무의 향이 방 안 가득 퍼졌다. 나뭇결을 따라 정교하게 깎아 나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내 손끝은 나무의 영혼을 느끼는 듯 능숙하게 움직였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작업했다. 나의 모든 혼을 실어 조각에 몰두했다. 마을 사람들의 고통이 채연 아가씨의 지친 모습이 마치 조각칼 끝에 함께 깎여나가는 듯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첫 번째 탈이 완성되었다. 나는 완성된 탈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여유로운 표정에 허풍이 가득한 마치 살아있는 듯한 양반의 얼굴.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생생한 표정이었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 탈이 마을을 구할 희망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탈을 완성할 때마다 창밖을 응시했다. 금줄 너머 채연 아가씨가 혹시나 내 생각에 발걸음을 하고 있을까 하는 더섭는 기대를 품었다. 내가 집에 틀어박혀 탈을 만든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내 행방을 궁금해했고 심지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러 집 주위를 기웃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왜 집에서 나오지 않지? 아유, 궁금해 죽겠네. 귓가에 들려오는 듯한 그들의 속삭임이 나를 괴롭혔지만 촌장님이 내린 엄명 덕분에 아무도 대담하게 집 안으로 들어올 생각은 하지 못했다. 허도령이 일을 마칠 때까지 절대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숨죽인 기다림을 나는 모두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 그들의 상과 나의 운명이 이 작업에 달려 있었다. 특히 나는 채연 아가씨가 금기를 어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혹여나 나의 작업에 해를 끼칠까? 나는 매일 밤 기도했다. 나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탈을 만드는 일에 계속 열중했다. 날마다 다른 얼굴이 내 손에서 탄생했다. 고결하고 학자 같은 모습의 선비탈, 능청맞고 재기 넘치는 스님탈, 아름다운 머리채를 얹은 각시탈, 장난기 넘치는 조랭이 탈 등 각양각색의 탈들이 차례대로 완성되었다. 각각의 탈은 나름의 개성과 표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마치 그들의 홍과 교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 몸은 극도로 지쳐갔지만 나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나는 오직 완성된 탈들이 만들어낼 희망만을 생각했다.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고 채연 아가씨의 얼굴에 슬픔 대신 환한 미소가 피어나기를 바랐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연꽃 마을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을 그녀를 상상하며 나는 나의 고독을 견뎌냈다. 마침내 11개의 탈이 완성되고 마지막 탈을 만들 차례가 되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바보스럽지만 착한 이메탈을 만들자. 어딘가 어수룩하지만 순수한 얼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탈을 만들고 싶었다. 이메탈은 나와 닮은 듯도 했다. 나는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이메탈 작업에 몰두했다.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나무를 깎았다. 며칠 밤낮을 보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나의 정신은 이미 몸을 떠나 나무 조각에 온전히 몰입해 있었다. 마침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뤘다. 이제 턱만 만들면 완성이야. 나는 수척해진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며 탈을 들어 올렸다. 내 손에서 태어난 이메탈은 순박하고 해맑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순수한 얼굴은 마치 채연 아가씨의 티 없이 맑은 눈웃음과도 닮아 있었다. 마지막 남은 턱 부분을 조각하려는 순간 그때였다.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섬세한 칼끝이 나무에 닿으려는 찰나 바깥에서 들려오는 가녀린 발소리에 내 손이 멈칫했다. 나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누군가 금줄을 넘어 내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내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누구지? 제발 아니어야 하는데. 내 온몸에 감각이 곤두섰다.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곧 삐걱이는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비집고 들어오는 그림자. 나는 그 가녀린 실루엣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나를 찾아올 수 없는 단 한 사람.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러나 결코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바로 촌장님의 딸 채연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그간의 수신과 나에 대한 걱정이 엿보였다. 그녀가 금줄을 치우고 살며시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몸이 굳어버리는 듯했다. 귓전에는 촌장님의 엄중한 보호령이 들려오는 듯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나의 존재를 향해 굳게 닫힌 문을 넘어서고 있었다. 제발 그분 얼굴을 딱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아, 허드령님. 그녀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벽에 걸린 탈들로 향했다. 그 눈동자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나, 탈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아. 그녀의 입에서 가느다란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나의 노력이 빚어낸 결실들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순수한 경탄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고통과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메탈이 턱을 다듬으려는 찰나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시선과 그녀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의 눈과 채연 아가씨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찰나 온 세상이 정지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나에 대한 애틋한 걱정과 알 수 없는 불안, 그리고 금기를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아, 이럴 수가. 놀란 촌장님 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나 또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탈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순수한 감탄은 곧 공포로 변했다. 약속은 깨어졌다. 금기는 어겨졌다. 신령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내 몸은 순식간에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있던 조각칼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가 돌로 변하는 듯한 이상하고도 무시무시한 감각이었다. 발끝부터 차오르는 냉기가 온몸을 휘감고 올라왔다. 내 팔과 다리, 그리고 내 모든 감각이 서서히 굳어갔다.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육신은 돌처럼 단단해져 갔지만 나의 의식만은 또렷하게 그녀의 절규를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 손에 들려있던 미완성 이메탈이 얼굴을 보았다. 그의 순진한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이제 나는 그의 턱을 완성할 수 없으리라. 그의 턱처럼 나는 그녀에게 마저 못다한 고백과 사랑을 영원히 완성할 수 없게 되리라. 이메탈 미안하다. 미완성으로 남게될 너와 이 마을, 그리고 나의 운명 채연 부디 행복해야 해. 내 눈앞이 흐릿해졌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 달려와 나를 흔드는 채연 아가씨의 흐느끼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가녀린 손이 차가워지는 나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다 제 탓이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허드령님. 그녀의 절규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나의 몸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뒤였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내 차가운 뺨에 떨어졌지만 나는 그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었다. 단지 그녀의 슬픔이 나의 돌처럼 굳은 심장에 영원히 새겨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곧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다. 촌장님 또한 황급히 뛰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그들은 돌로 변한 나의 모습과 방 안에 흩어져 있는 탈들을 바라보며 나의 희생에 대한 묵념을 보냈다. 동시에 완성된 탈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훌륭한 탈이구먼.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그들의 찬사는 나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듯했다. 이 메탈은 내가 채 만들기도 전에 돌로 굳어버리는 바람에 턱 아랫부분이 없는 채로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순간 신령님의 경고가 현실이 된 증거였다. 나의 미완성이 마을을 구하는 대가였던 것이다. 채연 아가씨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나의 돌이 된 모습 앞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나의 몸을 끌어안고 한없이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하늘을 가르는 비명처럼 마을에 울려 퍼졌다. 촌장님이 그녀를 억지로 끌어냈을 때 그녀는 결국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한다.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삶을 짓눌렀을 터였다. 나는 돌이 된 채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나의 미완성된 사랑은 그녀의 고통 속에 영원히 갇혀버렸다. 촌장님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 이 탈을 쓰고 제사를 지냅시다. 신령님의 노여움을 풀고 허도령의 뜻도 위로할 수 있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돌이 된 나의 몸을 마을의 신당에 정중히 모셨다. 그리고 내가 만든 12개의 탈을 하나씩 나누어 쓰고 구판을 벌렸다. 기적처럼 병자들은 회복되었고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다. 땅은 다시 촉촉해졌고 메말랐던 곡식들은 다시 푸르게 솟아났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나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 하회 마을은 해마다 내가 만든 탈을 쓰고 굿을 버리면서 신을 달래고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별신굿을 이어오고 있다. 나의 희생과 채연 아가씨의 슬픔이 담긴 이 탈들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자 나의 영원한 염원이 담긴 상징이었다. 내가 만든 탈들은 이제 하회탈이라 불리며 우리나라의 많은 탈 가운데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양반탈, 선비탈, 백정탈 등은 턱이 따로 조각되어 끈으로 매달아 턱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져 고개를 뒤로 젖히면 탈이 입이 크게 벌어져 웃는 모습이 되고 고개를 숙이면 턱과 위턱이 맞닿아 입을 담은 모습이 된다고 했다.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다는 나의 탈들, 비록 이 메탈은 턱이 없는 채로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그의 순수한 표정은 나에게 마지막 남은 미소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나는 비록 말없는 돌이 되었지만 내 혼은 여전히 하회 마을을 지키고 있으리라. 그리고 매해 이어지는 별신굿의 구판에서 내 손끝에서 태어난 탈들이 사람들의 얼굴에 씌워져 살아 숨쉴 때마다 나의 이름 허도령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나의 미완성된 사랑, 채연 아가씨와의 아름다웠던 추억은 나의 돌처럼 굳은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이 메탈이 턱처럼 영원히 완성되지 못할, 그러나 결코 잊히지 않을 애틋한 전설로 남아있으리라.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켜켜이 쌓인 세월만큼이나 세상은 변해 있었다. 나는 허준이라는 이름으로 21세기의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환생한 것이다. 전생의 기억을 간직한 채로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손안의 작은 기기로 온 세상과 연결되는 경이로운 시대였다. 나는 전통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특히 오래된 탈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알 수 없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안동하회 마을에 대한 끌림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찾아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느 주말 나는 마음의 이끌림에 따라 안동으로 인문학 여행을 떠났다. 탁 트인 고속도로를 달려 도착한 안동은 고즈넉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곳이었다. 나는 가장 먼저 하회 마을로 향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온몸을 감쌌다. 낯선 곳인 때도 마치 고향에 온 듯한 편안함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아련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넓게 펼쳐진 강물, 고즈넉한 한옥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연잎들까지 모든 풍경이 눈에 익은 듯 가슴 저릿하게 다가왔다. 마을을 거닐다 나는 하회 세계탈 박물관이라는 간판을 발견하고는 홀린 듯이 들어섰다. 수많은 탈들이 전시된 공간에서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탈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각양각색의 표정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러다 어느 전시관 앞에서 내 발걸음은 멈춰섰다. 그곳에는 국보로 지정된 하회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양반탈, 선비탈, 백정탈 등 익숙한 듯 낯선 얼굴들이 나를 응시했다. 특히 턱이 없는 이메탈을 보는 순간 나의 심장은 쿵 하고 크게 울렸다. 그 탈은 어딘가 어수룩하면서도 순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혹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마주한 듯한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때였다. 맑고 청량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저 이메탈은 턱이 없어서 더 애틋해 보여요. 미완성이라서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고개를 돌리자 한 여인이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긴 생머리는 등 뒤로 흘러내렸고 햇살을 머금은 듯 반짝이는 눈동자는 맑고 투명했다. 갓 피어난 복숭아 꽃잎처럼 붉고 보드라운 입술, 그리고 바람에 살랑이는 버드립처럼 가녀린 허리. 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내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이름 하나가 터져 나올 뻔했다. 채연.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완성이라 더욱 완벽한 탈이라고나 할까요?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고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수백 년 전이 강물 소리처럼 내 귓가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는 그렇게 박물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채연.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름에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요동쳤다. 우리는 박물관을 함께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고 한국의 전통 탈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했던 벗을 만난 듯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소중하게 다가왔다. 박물관을 나와서는 하회 마을의 골목길을 함께 걸었다. 그녀의 옆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한없이 설렜다. 나는 그녀의 고운 심성과 따뜻한 미소에 다시금 빠져들고 있었다. 수백 년 전이 애틋한 마음이 시공을 넘어 다시 피어나는 듯했다. 안동에서의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서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주말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채연은 내가 오랫동안 찾고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 즐거웠고 나는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존재는 나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었다. 우리는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묘한 기시감은 이제 깊은 유대감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이 여인이 바로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연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몇 년 후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채연은 나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다.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갔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결혼 5주년이 되던 해 우리는 특별한 기념여행을 계획했다. 채연이 먼저 안동으로 다시 가자고 제안했다. 우리 처음 만났던 곳이잖아요. 운명처럼 다시 만난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을 기념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흔쾌히 동의하였다. 다시 안동으로 향하는 길은 과거로의 여행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하회탈 박물관에 다시 들렀다. 박물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이메탈 앞에 섰을 때 채연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처음 만났다니.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메탈을 응시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성광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마을을 덮친 불행, 산신령의 계시, 탈을 만들기 위해 고독하게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채연 아가씨의 흐느낌, 나의 몸이 돌처럼 굳어가는 차가운 감각, 그리고 미완성된 채 남겨진 이메탈이 턱,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바로 허도령이었고 내 앞에 있는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 윤채연이 바로 그 채연 아가씨였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채연은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여보, 왜 갑자기 울어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체온이 나의 심장을 따뜻하게 녹였다. 채연아, 채연아 아가씨.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나의 전생의 이름, 그리고 현생에서 다시 만난 나의 사랑. 그녀의 품에서 나는 수백 년간 잊고 지냈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랑의 간격에 휩싸였다.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난 연인의 재회였다. 이 메탈이 미완성된 턱처럼 전생에 완성하지 못했던 우리의 사랑이 이제 현생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안동에서의 남은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부부의 사랑을 넘어 시공을 초월한 깊은 인연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채연에게 전생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내는 내 이야기를 믿지 않는 듯하다. 가끔 나를 여보가 아닌 허도령이라고 부르며 놀려댈 뿐, 올해도 우리는 때때로 하회 마을을 찾아 옛 기억을 더듬고 이메탈을 바라보며 우리의 운명적인 사랑을 되새겼다. 미완성된 이메탈이 턱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랑의 영원한 염원, 그리고 현생에서 마침내 완성된 우리의 행복한 결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공을 넘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푸른 강물처럼 흐르고 붉은 연꽃처럼 피어나 영원히 빛날 것이다.